오늘은 제가 독서연구소에서 정말로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정말로 좋아하냐면은 데이터가 많은 책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책들. 왜냐면은 저도 공학 박사잖아요.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책으로 남들이 힘들게 얻은 걸 이렇게 좀 줍줍하는 걸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삶에 적용하지,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하지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말로만 재밌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콘티를 짰거든요. 보통 이제 책 소개를 한 번 하잖아요. 이거는 3번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3부작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운까지 좋아요. 작가님이 때마침 학회가 있어서 한국에 오셨어요. 뭐 프로모션 차원에서 책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작가가 온다? 그거는 뭐 수지타산이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해주셔갖고 저희가 인터뷰도 했고 그것도 독서연구소에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풍요롭게 책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로크미디어, 저희 고객사, 저희 제작 지원을 해주는 고객사 책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한번 설명드리면은 로크미디어의 저희가 주주였죠. 저랑 고 작가님이 주주였는데 회사가 원스토어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거기는 고객사고 이제 마케팅 대행을 해주는 관계고 그렇지만 관계가 좋아서 거의 판권이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판권을 다 고 작가님이 예전에 사둔 거고 이 책도 고 작가님이 판권을 산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좀 책이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 우리 수준보다 어떤 이유로든 학구적이어서 재미는 없을지언정 그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소개하지 않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개를 안 합니다. 그냥 저희는 되게 행복하게 의리지만 행복하게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힘을 미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미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오늘 책의 제목이 죽음의 심리학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느끼고 있고 그걸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여기 책에 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고 뭔가 솔루션 같은 책이 될 거예요. 주의점을 굳이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굳이예요. 굳이.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따지자면 주의점이고 그냥 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죽음에 눈뜨다, 종교와의 약속, 문화에 매달리다, 오직 사랑뿐 요 챕터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따로 2부인가 3부에서 하나 뽑았습니다. 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문화적인 측면 어떤 장래, 뭐 망자와의 뭐 계속되는 유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 데이터도 많다. 제가 오늘 데이터 몇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 너무 재밌다. 강력 추천한다. 그래서 이 문단만 해도 벌써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거는 정말로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반성적 의식의 힘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특별하지만 뭐예요? 저주이기도 하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어요. 인간은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생물보다도 앞날을 생각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어느 시점에는 모든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고 만다. 바로 무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내가 결국에는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생명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인간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다른 동물이랑 다르게 특이한 행동들을 해요. 그걸 설명해 준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기를 겪는 것은 반성적 의식의 힘 때문이다. 인간은 너무 영리하다. 죽음을 인식한 어린아이는 어쩔 도리 없이 두려움에 빠질 운명에 처한다. 어렸을 때 저도 우리 딸도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참 다른 동물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렇죠? 뭐 순간적으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위기 의식을 느끼겠지만 그래서 뭐 투쟁 도피 반응을 하겠지만 인간만큼 막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천국 가네 지옥 가네 이런 얘기하는 생명체는 진짜 우리 인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재밌는 거 많이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종교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인도 관련된 거거든요. 쭉 읽어드릴게요.
일생을 선하게 사는 것보다 빨리 열반에 이를 방법을 원하는 사람은 겐지스강을 찾는다. 이거 유명하죠? 인도를 가르지르는 길이 2,500km의 겐지스강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강 중에 하나다. 되게 종교적 의미가 강하죠. 힌두교는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씻기고 나쁜 카르마가 용서되며 열반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이건 힌두교가 약속하는 거죠. 겐지스강에서 죽는다면 단순히 몸을 담그는 것보다 더욱 신성하다. 겐지스강 주변에 있는 바라나시의 장작더미는 정화의 효과가 있어 죽은 자가 여기서 화장되면 즉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참 이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 무섭고 강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별의별 걸 다 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라나시에 도달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해도 걱정할 건 없다. 화장한 재를 겐지스강에 뿌리는 방법도 좋기 때문이다. 강물에만 몸만 담그면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니 혹할 만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힌두교가 별로 없을 거니까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그럴 텐데 우리도 우리 문화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강물에 몸만 담그면 해탈을 이룰 수 있다니 혹할 만한 이야기다. 축제가 한창일 때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힌두교 신자는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7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숫자가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니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어디까지 읽었어? 무해한 종교 행위로 보이는 이 관습은 안타깝게도 사실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한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행위 때문에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강의에 뿌려지는 것은 화장한 재뿐만이 아니다. 겐지스 강에는 한 해에 화장 시체가 약 3만 5천 구가 들어가는데 가난한 집은 장작값을 감당하지 못해 완전히 불타지 않은 시신을 그대로 물에 넣어 하류로 떠내보는데 와 이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러면 대한민국은 그거 경찰서에 신고 들어가서 살인사건 났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종교 축제로 강을 찾는 사람들 외에도 겐지스 강의 물로 목을 죽이고 이 사람들 다 병 걸리겠죠. 왜냐하면 겐지스 강이 이렇게 더러운데 목욕을 하고 이를 닦고 옷을 빨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4억 명이 넘는다. 얼마나 많이 병에 걸리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의 인간 활동으로 겐지스 강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에 하나다. 막대한 환경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강물에는 인간에게 안전한 수준의 300배가 넘는 배설물이 들어있다. 겐지스강의 박테리아 농도가 너무 높아 식수는 고사하고 농업용수로 쓰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 진짜 더러운 건데 이 정도면. 인도에서는 해마다 5세 미만 아동의 30만 명이 설사로 사망을 하는데 주된 원인은 오염된 물이다. 여름 동안에는 치명적으로 오염된 물 때문에 찾아온 신생아로 병원마다 병실이 꽉 찬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한 명이 그런 이유로 죽었을 것이다. 무섭죠, 여러분? 인도의 오염된 식수원이 겐지스강 한 군데는 아니지만 다른 강도 다 오염됐지만 4억 명 이상에게 물을 공급하는 만큼 이러한 죽음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인도 인구 15억이라고 하면은 16억이라고 하면 4분의 1 이거 여기 어린아이 중에 10만 명은 겐지스강의 그 구원을 원하는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이후의 구원 때문에 어린아이를 죽이고 있는 거죠. 겐지스강에 접근하면 이질, 콜레라, 간염 위험도 있다. 하지만 박테리아와의 믿음의 전쟁에서 종교는 계속 승리한다. 아이 수백만 명이 죽어나간다고 해도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는 장래 간섭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 이 책에서. 다음에는 좀 내용이 더 재밌거든요. 이거 굉장히 쇼킹해요. 이거는요. 꼭 보세요. 공포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라면은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문화적 세계관에 위배되는 사람을 더 엄격하게 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의식의 가장자리에 죽음이 어른거릴 때 문화적 규범과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은 더욱 가혹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린버그와 솔로몬 등이 지방법원 판사 2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은 이러한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최초 연구 중 하나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6번 가서 레퍼런스 읽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이 실험은 실제 법정에서 판결 절차를 최대한 정확히 모방하여 설계됐다. 진짜 판사예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 여러분 가짜 판사 끝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판사가 연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연구는 어디 딴 데서 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판사실에 두었다.
연구자들은 대상 판사들이 연구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하도록 성격 요인이 보선급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확신시키기에 설문지에는 개방성, 외향성, 우호성, 기타 성격을 묻는 질문 수백 개를 나열했다. 진짜 질문을 숨긴 거죠. 그러니까 실험 설계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숨긴 거예요. 판사 22명 중 절반이 받은 설문지에는 다음에 두 가지 추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묘사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당신이 죽어가면서 또 죽음 다음에 신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죽음을 직시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이 두 가지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미묘한 방법인 죽음 현저성의 대표 질문이다. 설문을 완료한 후 판사들은 매춘으로 체포된 캐럴 앤 데니스라는 여성의 사건을 검토했다. 증거는 실제로 법정에서 제출되는 형태로 정리됐다. 마지막에 단순한 질문이 주어졌다. 이 범법자에게 적절한 보석금은 얼마인가? 22명이 여러분 똑같은 재판 매춘으로 체포된 이 캐럴 앤 데니스라는 여성을 똑같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박이에요, 이게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인가? 거기에서 뭐 초콜릿 먹고 판사가 재판 때릴 때, 아침에 때릴 때 거기도 보석금이랑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역대급이에요. 죽음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받은 대조금 판사 11명은 평균 $50 전후로 판결을 했는데 1989년 기준으로 다소 적지만 적절한 금액이었대요. 요게 그냥 다른 게 레퍼런스가 있겠죠? 반면 왜냐면은 기존 판례를 참고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엄청 뭐 이게 새로운 사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 죽음 현저성에 노출된 실험금 판사 11명은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다. 자신의 죽음을 떠올린 판사들은 평균 $455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이 판사들이 조금 전에 마주한 간단한 죽음 관련 질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보석금이 이렇게까지가 큰 차이가 난 것은 특히 충격적이다. 실제로 판사들은 사전 설문으로 법적 판결이 동요될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러분 이건 행동경작에서 이미 많이 검증된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거 받을 때 언제가 좋아요? 아침에 받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암 이런 거 찾아내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아침에 찾는 게. 인간의 필멸성에 노출된 판사들의 불안, 슬픔, 분노 수준은 그렇지 않은 판사들보다 높지 않았다. 의식적 차원에서 그들은 침착했으면 머리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정하다고 적절하게 보석금을 정했다. 하지만 9배가 높게 책정된 보석금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매우 다른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겐지스 강에서 막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보면 이거 미친놈들 이거 뭐하는 시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근데 이게 무의식에 여러분 죽음이 깔리죠? 그러면 여러분 판사라는 사람들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개인 직군 중에 제일 똑똑한 직군이거든요. 저는 좀 주변에 판사분들 많이 아는 분들 있고 판사 출신 분들도 많이 알고 판사를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굉장히 업무량도 높고 문해력이 제일 높아요, 판사가. 그거는 제가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막 검사, 판사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판사보다 문해력이 높은 직급은 사실 없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게 죽음을 무의식에 깔아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9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읽어드렸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이 뒤에 보면은 다른 종류의 실험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와요.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읽었지? 예측한 바와 같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 사회가 가장 합리적인 구성원조차 문화적 가치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벌하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이 책. 죽음의 심리학. 이건 강력 추천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의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주의점 말씀. 종교가 있는 분들은 왜냐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 힌두교 벌써 까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있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빼면 뭐 깔 게 없는 책.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건 있죠. 모든 걸 죽음으로 설명하려니까 약간 무리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 정도 감안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고 작가님 역시 판권사는 귀재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저는 이거 읽고 나서 이거는 비즈니스에 써먹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비즈니스에 써먹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든 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에 관련된 것도 나오거든요. 의미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제가 그 스터디원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자살에 관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종교적으로 독실한 친구들이 자살을 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독실한 친구들은 우울증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더라고요. 근데 자살 관련해서는 삶의 의미가 있냐 없냐, 목적이 있냐 없냐, 그게 종교는 안 돼요. 그냥 진짜 삶에서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실한 거는 못 막았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의미를 알려줄 건가, 이걸로 인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중요하겠지만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제가 3부작으로 독서연구소에서 쭉쭉쭉쭉 올려드릴 거고 작가님 인터뷰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강력 추천하니까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 저는 또 2부작, 3부작 독서연구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